힌두교의 성지 인도 바라나시에서 자동차로 1시간 정도 거리인 벨와. 이곳에 무사하르라는 성을 가진 달리트들의 조그만 공동체가 있습니다. 농촌에 살지만 천민이라는 신분 때문에 자기 땅을 가져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 대부분은 벽돌 공장에서 일을 하고 일부는 상층 계급의 논밭에서 품을 팔아 생활합니다. 요즘처럼 비가 자주 내리는 몬순 시기가 이들에게는 가장 힘든 시기입니다. 비 때문에 일감이 떨어지기 때문이죠. 살기 위해 벽돌 만드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몬순이 시작된 뒤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일거리를 찾기가 너무 힘들어요. 어떤 날은 하루에 한 끼밖에 먹질 못해요. 마을 남자들 가운데 가장 나이가 많은 베투 씨는 7대째 이 마을에서 살고 있습니다. 견디기 힘든 굶주림과 헐벗음은 베투 씨 가족에게 세대를 건너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주 옛날부터 저희 가족은 이곳에 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는 건 정말 힘들어요. 많은 사람들이 병으로 죽어갑니다. 부모님도 병으로 돌아가시고 제 형제도 설사병으로 죽었습니다. 이런 곳에서 어떻게 사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저희야 어떻게 이렇게 살다 가면 그만이지만 아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달리트들은 정부가 나눠준 식량 배급 카드를 갖고 있습니다. 월별로 사용했던 게 쭉 이렇게 나오네요. 이 카드를 갖고 배급소에 가면 쌀과 밀을 시중의 4분의 1 가격에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살 수 있는 양이 너무 적습니다. 이게 식량 배급 카드입니다. 이걸 식량 배급소에 가져가면 한 달에 한 번 쌀 25kg과 밀 10kg을 95루피에 살 수 있어요. 4명 가족을 기준으로 정해진 양인데 보통 열흘에서 보름 정도 지나면 다 떨어져 버립니다. 마을엔 나뭇잎으로 접시를 만드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몇 푼 안 되는 벌이지만 요즘 같은 몬순 시기엔 유일한 일거리입니다. 나뭇잎을 이렇게 줄기로 엮어서 접시를 만들어요. 이걸 길거리 음식점에 갖다 팔면 100개에 10루피 정도 받습니다. 100개를 만들려면 하루 종일 만들어야 해요. 얼마 전까지 벽돌 공장에서 일을 했던 게루 씨는 지금은 돼지를 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돼지를 갖게 된 사연도 참 기구합니다. 게루 씨는 지난해 벽돌 공장에서 한 달치 생계비를 미리 받아 쓰고 8달 동안 일을 했는데 선불금 말고는 임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형태의 예속 노동은 법으로 금지돼 있지만 당장의 생계비가 필요한 달리트들에겐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공장 주인이 매달 월급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를 몰라서 그 말만 믿고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공장 주인은 제가 한 달만 일한 것으로 서류를 꾸몄어요. 돈을 받으려고 공장 주인에게 연락을 했는데 다른 도시에 있다면서 저한테 그곳까지 찾아오라는 겁니다. 차비가 없어서 갈 수가 없었죠. 다행히 게루 씨는 인권단체의 도움으로 보상금을 받아 그 돈으로 돼지를 샀습니다. 하지만 가족들 먹을 것도 부족한 형편에 돼지를 기르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정부에서 준 보상금으로 돼지 5마리를 샀는데
모두 죽었어요. 마지막 남은 암컷도 새끼 6마리를 낳고 죽었습니다. 새끼들 키우는 것도 어려워요. 제 딸이 요즘 열이 많지만 돈이 없어서 병원에 갈 수 없을 정도입니다. 나뭇잎 접시를 만들어서 하루에 15루피 정도를 벌고 있지만 가족과 돼지가 모두 먹으려면 하루에 20루피는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는 게 정말 힘이 듭니다. 벨바 지역은 20개의 조그만 부락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무사하루 부락의 바로 옆에는 오비시라고 불리는 또 다른 소외계층 사람들의 마을이 있습니다. 달리트보다는 높은 신분이지만 사회적 경제적으로 소외돼 상층 카스트에 끼지 못하고 지방정부의 보호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달리트와는 다르게 천민이라는 틀에 갇혀있지도 않고 자기의 땅에서 농사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이들 오비시와 달리트 사이에도 카스트의 냉혹한 상하관계가 존재합니다. 몬순이 시작되기 한 달 전, 무사흐르 마을에 우물이 말라버렸을 때 일입니다. 원래 이 자리에 우물이 있었어요. 그런데 가장 더운 때 펌프에 문제가 생겨 물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옆마을에서 물을 길어와야 했지요. 그런데 그 마을 오비시 사람들은 우리 우물 문제는 우리들이 해결하라며 물을 길어가는 것도 허락하질 않았어요. 지금은 지방 정부가 파이프를 줘서 새 우물을 만들어 쓰고 있지만 그땐 정말 힘들었어요.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우리 모두가 다요. 너무 힘들었어요. 천민이라는 신분 때문에 달리트들이 겪는 서름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 중에서도 자기 땅을 갖지 못한 서름이 가장 큽니다. 집이 너무 낡고 좁아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집을 넓히려 해도 비가 오면 집에 물이 새요. 맞아요. 우리한텐 땅이 없어요. 그런데도 새로 지을 수가 없어요. 쓰레기를 버릴 것도 없고요. 아무데나 쓰레기를 버렸다가는 이 상층 마을 사람들이 와서 호통을 치고 심지어 때리기까지도 합니다. 벨바에서 그리 멀리 떨어지지 않은 달리푸르 지역에도 무사하르라는 성을 가진 달리트 공동체가 있습니다. 벨바의 무사하르 부락보다 규모도 크고 사람들의 옷차림새와 집들의 생김새도 좀 더 나아 보입니다. 마을 사람 대부분은 카펫 짜는 일을 합니다. 카펫을 짜는 건 어느 정도 숙련된 기술이 필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벽돌 만드는 일보다는 수입이 많고 좀 더 안정적입니다. 20년 동안 카펫 짜는 일을 해왔습니다. 16살 때부터 시작했는데 하루에 보통 35루피를 법니다. 일감이 많을 때는 하루 10시간 카펫을 짜기도 하는데요. 50루피에서 60루피까지도 벌 수 있습니다. 요즘은 8시간 정도 일을 합니다. 하지만 이 마을에 사는 달리트들도 가난이라는 그늘에서 벗어나 있지는 못합니다. 2살 배기 젖먹이 딸을 둔 인두는 자신의 나이가 몇인지도 모릅니다. 어릴 적 누가 나이를 가르쳐 준 적도 없었고 시간이나 숫자가 그녀의 삶에서 별다른 의미를 갖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결혼한 지 4, 5년이 지나서 낳은 첫 딸은 너무나 약하게 태어나 항상 몸이 아픕니다. 인두의 남편은 카펫 짜는 일을 하지만 딸을 병원에 데리고 갈 만큼 넉넉하진 못합니다. 그래서 왜 몸이 아픈지도 잘 모르고 제대로 약을 써본 적도 없습니다.
남편은 카페 짜는 일을 하는데 지금은 일하러 나갔습니다. 아이는 2살인데 태어날 때부터 몸이 아팠습니다. 자주 토해요. 하지만 돈이 없어서 약을 사주지 못합니다. 정부에서 도와준 적도 없고요. 심하게 아팠을 때 남편이 근처에 개인 병원에 데리고 간 적은 있는데 그게 언제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많은 달리트 아이들이 영양실조와 질병으로 사망하지만 정확한 통계조차 없습니다. 달리트 아이들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가난이라는 굴레를 힘겹게 물려받고 있습니다. 아내와 함께 3남매를 둔 물찬트 씨도 22년째 카펫을 짜고 있습니다. 물찬트 역시 카펫 일만으로는 5 식구의 생계를 꾸리기 어렵습니다. 아침 7시부터 하루 8시간 일을 하면 35루피에서 45루피를 법니다. 하지만 그것으로는 가족들이 생활하기에 부족합니다. 또 카펫은 다 만들기 전까지는 돈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돈이 필요할 땐 공사장에서 일용직으로 일을 합니다. 거기서는 일당으로 돈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나흘 전에도 공사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거라도 할 수 있으니 정말 다행이죠. 학교를 다녀보지 못한 그는 아이들을 근처의 공립학교에 보내고 있습니다. 공립학교엔 학비를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죠. 아들은 15살까지 학교를 다녔고 지금은 큰딸이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학교는 OBC 마을에 있는데 공립학교라서 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OBC 아이들이 우리 마을 아이들에게 자주 싸움을 걸어요. 아직 우리 딸은 별 문제가 없지만 다른 아이들은 자주 싸우는 모양입니다. 달리트에 대한 차별은 학교 안에서조차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제 딸은 교실에서 맨 뒷자리에 앉는데요. OBC 아이들과 상층 카스트 아이들만 첫 줄에 앉을 수 있답니다. 신분에 따라 앉는 자리에도 차별이 있는 것 같아요. 무사하르 브랑 옆에는 제법 큰 연못이 있습니다. 이 연못을 사이로 건너편엔 파텔이라는 OBC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무사하르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이 연못에 물을 쓰기도 하고 고기를 잡기도 했습니다. 지방정부도 무사하르 사람들이 연못과 연못 주변의 빈 땅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텔의 OBC 사람들이 이를 막고 나섰습니다. 연못은 파텔 소유기 때문에 무사하르 사람들이 사용해선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무사하르는 불가촉 천민이기 때문에 땅도 소유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래전부터 우리 무사하르는 이 연못을 이용해 왔습니다. 저는 이 연못이 무사하르의 소유였다는 지방 정부의 문서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년 전부터 파텔 마을 사람들이 연못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무사하르 달리트들이 사용하지 못하게 말이죠. 연못 주변의 빈 땅도 정부가 두 마을이 함께 나눠 쓰도록 준 것인데 이 파텔 사람들은 자기들끼리만 분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문서를 보여주며 항의를 했지만 그 사람들은 문서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이런 와중에 무사하르 마을의 베차 씨는 2달 전 연못에서 고기를 잡다가 봉변을 당했습니다.
파텔 마을 사람들이 몰려와 배차 씨를 폭행하고 그의 집에 불을 질러버린 겁니다. 집에 불이 났을 때 집안에 있던 곡식과 옷까지 모두 불에 탔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이튿날 지방 정부 관리가 와서 경찰에 말을 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차비를 200루피나 들여 경찰서에 갔는데 해결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제 가족들은 여기 마을 공터에서 잠을 잡니다. 이걸 바닥에 깔고 그 위에서 잠을 자죠. 그것도 날씨가 좋을 때나 가능하죠. 요즘 같은 몬순 시기에는 이웃집에 신세를 져야 합니다. 집을 잃은 배차 씨는 설상가상으로 빚더미까지 안게 됐습니다. 큰딸을 결혼시키려고 모아둔 지참금까지 불에 타버렸어요. 그래서 상층 카스트 사람에게서 돈을 빌려 결혼을 시켰습니다. 이자가 16%나 되는데 보상금을 받지 못하면 돈을 빌려준 사람 밑에서 일을 해야 합니다. 연못에서 고기를 잡은 대가치고는 너무나 혹독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달리트는 불가촉 천민이라는 것 때문입니다. 파텔의 오비시 사람들이 무사하르 집에 불을 지른 건 무사하르 사람들을 불가촉 천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불가촉 천민은 연못과 땅을 가질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겁을 주려고 불을 질렀을 겁니다. 제가 이장으로 일할 때도 그랬어요. 제가 무사하르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하면 파텔 마을 사람들이 왜 도움을 주느냐며 저에게 항의를 하곤 했어요. 무사하르 사람들보다 좋은 여건에서 살면서도 말이죠. 인구 12억의 거대 시장 인도는 IT 산업을 바탕으로 매년 8%의 고속 성장을 거듭하며 신흥 경제 대국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인도 민중의 삶을 가장 크게 지배하는 것은 종교와 관습입니다. 카스트 제도는 기원전 14세기 무렵 아리안족이 인도 대륙을 점령하면서 원주민인 드라비다인을 지배하기 위한 수단으로 생겨났다는 게 일반적인 학설입니다. 아리안족은 사제 계급인 브라만과 귀족 무사 계급인 크샤트리아, 농민 계급인 바이샤로 분화됐고 피정복민인 드라비다인은 노예 계급인 수드라를 형성했습니다. 달리트는 카스트의 네 계급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천민으로 다른 일반 계급과 엄격하게 구분됐습니다. 인도인의 80%가 믿는 힌두교는 그런 신분의 굴레를 신이 내려준 숙명으로 규정하며 수천 년 동안 이어지게 했습니다. 카스트 제도는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꽤 오랫동안 존재하고 있습니다. 현대화 과정에서 물론 좀 희석되긴 했지만 여전히 카스트 제도하의 계급은 인도 사회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존재했고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일반 사람들이 이해하기에는 상당히 복잡한 메커니즘입니다. 특히 농촌 지역은 100년 전과 같이 심하지는 않지만 여전히 달리트에 대한 차별이 존재합니다. 인도 전역에서 이런 차별 현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정부에선 이런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헌법상으로 인도의 모든 국민은 평등합니다. 영국에서 독립한 뒤 제정된 인도 헌법은 카스트 제도를 인정하지 않고 달리트에 대한 차별도 금지했습니다. 이 헌법의 기초를 작성했던 초대 법무장관 암베드카르는
지금도 인도 사회에서 천민들의 아버지로 존경받고 있습니다. 그가 장관으로 있을 때 제정된 불가촉 천민법은 달리트들을 지정 카스트로 분류해 교육과 공직 취업에서 일정 부분 혜택을 주고 거주지와 농지도 할당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제도가 제대로 힘을 쓰기엔 현실의 벽이 너무 두텁습니다. 두 가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기근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파악해서 식량 배급 카드를 나눠주는 정책입니다. 또 하나는 땅이 없는 사람들에게 경작지와 주거지를 할당해 주는 겁니다. 근데 이 정책에는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나눠줄 땅이 넉넉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오랫동안 묵혀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이 할당되는 때도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마을에 힘 있는 상층 계급들이 달리트들에게 할당된 땅을 불법으로 차지해버리는 일이 많다는 겁니다. 땅이 온전하게 할당됐는지를 조사하는 게 저희 정부의 골칫거리입니다. 정부의 교육 혜택도 제도와 현실 사이에 차이가 많습니다. 바라나시 변두리 지역의 한 공립학교 교실에 20여 명의 어린이들이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책상도 의자도 없고 교재라고는 공책 한 권이 전부입니다. 그나마 학교가 달리트 마을과 무슬림 마을의 경계에 있어서 다른 마을보다는 비교적 많은 달리트 아이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인도 정부는 소외계층에게 교육 혜택을 주기 위해 이런 공립학교를 더 많이 공급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도 문제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교사들이 학생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교사들은 상층 카스트 신분이기 때문이죠. 신분이 낮은 학생들을 가르쳐야겠다는 적극적인 의지가 없는 겁니다. 반면에 상층 카스트 마을에 있는 학교에서는 수업이 잘 이루어집니다. 힘 있는 학부모들이 자식 교육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교사들도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상층 카스트의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벨와의 상층 카스트 마을. 이곳에는 2개의 공립학교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마을 아이들은 스쿨버스를 타고 도시에 있는 사립학교에 다닙니다. 벨와 마을 이장의 손녀도 바라나시 시내에 있는 사립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수업이 끝난 뒤에는 집에서 동생과 함께 개인 과외 수업을 받습니다. Rhinoceros, hippopotamus, giraffe, snake, crocodile, rat, squirrel, monkey, etc. 학교에서 영어로 수업을 하기 때문에 과외 공부도 영어로 합니다. 우리 마을엔 초등학교가 하나, 중학교가 하나 있죠. 하지만 상층 카스트 아이들은 대부분 도시에 있는 사립학교에 다닙니다. 물론 돈이 없는 집들은 마을에 있는 공립학교에 다니기도 하죠. 하지만 그런 아이들은 10%도 안 됩니다. 신분에 따른 교육 환경의 차이가 이렇게 큰데 달리트 아이들이 교육을 통해 차별에서 벗어나는 일은 정말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달리푸르 무사하르 마을에 낯선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낡은 앰프를 설치하고 이런저런 악기를 준비하는가 싶더니 마을 한복판에 시끄러운 음악 소리가 울립니다. 마이크를 잡은 남자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합니다. 구경꾼들이 모이자 본격적으로 공연이 시작됩니다.
10살도 채 안 돼 보이는 아이들이 나와서 음악에 맞춰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이어서 좀 더 큰 아이들의 묘기가 펼쳐집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방인들의 공연이 그저 신기한 모양입니다. 묘기는 점점 난이도를 더해갑니다. 가족들로 구성된 이 고계단은 인도 중서부 지방인 구자라트 출신의 유랑민들입니다. 우리 가족들은 구자라트 출신입니다. 오래전에 마을에 태풍이 와서 집과 시설들이 모두 파괴됐어요. 그래도 이렇게 공연을 하며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보통 하루에 마을 3곳을 찾아가는데요. 50루피에서 많이 벌면 100루피까지 법니다. 뭐 부자 마을도 가고 가난한 마을도 찾아가죠. 돈보다는 공연하는 게 좋고요. 이 마을처럼 돈이 없는 마을에서는 쌀이나 밀을 받기도 합니다. 이곳저곳을 떠돌며 공연을 하고 구경꾼들이 내놓은 곡식으로 하루하루를 먹고 사는 사람들. 인도에서 소외계층이 살아가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 바라나시 시내에 있는 바구아날라 마을은 도시의 소외계층들이 모여 사는 빈민촌입니다. 마을 옆으로는 잿빛의 바르나 강이 흐릅니다. 바라나시라는 지명이 유래된 이 강을 따라 도시의 슬럼이 형성돼 있습니다. 도심 속 슬럼은 농촌과는 조금 다릅니다. 신분에 따른 거주 공간의 구분이 농촌처럼 뚜렷하진 않습니다. 바구아날라에도 OBC 사람들과 달리트들이 함께 모여 삽니다. 하지만 한 동네에 산다고 해서 차이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마을에서 가장 작고 허름한 집. 달리트인 배주 씨 가족이 사는 곳입니다. 허리를 제대로 펴기도 힘든 단칸방에 배주 씨네 5 식구가 살고 있습니다. 저희 집이 우리 마을에서 가장 작습니다. 이곳에 5명이 살고 있어요. 아내하고 아이들 3명, 그리고 저희 염소도 같이 삽니다. 집이 작기는 하지만 지금은 돈이 없어서 그냥 여기서 살 수밖에 없어요. 배주 씨는 2년 전부터 릭샤를 몰기 시작했습니다. 릭샤는 자전거를 개조해서 만든 인도의 오래된 대중교통수단입니다. 도시에 사는 달리트 상당수가 배주 씨처럼 릭샤로 생계를 유지합니다. 릭샤를 몰기 전에 배주 씨는 인도 여성의 전통 의상인 사리를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값싼 수입 제품 때문에 갈수록 일감이 떨어져 생계가 막막해졌습니다. 그래서 직업을 바꾼 건데 사는 게 어렵기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릭샤를 살 돈이 없어서 다른 사람에게 빌려서 쓰고 있습니다. 하루에 80루피 정도를 버는데 릭샤 사용료로 25루피를 냅니다. 그러면 수중에 남는 돈은 50루피 조금 넘죠. 사리를 만들 때보다 수입이 적어요. 하지만 사리 일감이 줄어드니까 이 일을 시작할 수밖에 없었죠. 뭐가 됐든 일을 해야만 하니까요. 인도 인구의 20%를 차지하고 있는 달리트들의 삶은
사는 곳에 따라 방식의 차이가 있을 뿐 빈곤과 소외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회가 현대화되고 경제가 발전할수록 달리트들이 느끼는 박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으론 현생의 삶을 운명으로 받아들였던 달리트들의 의식에 조금씩 변화가 일고 있습니다. 그들을 바라보는 사회의 인식도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바라나시 시내에 있는 이 인권운동단체는 지난 1996년부터 달리트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 여러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 인도에는 달리트를 위한 제도가 있는데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묻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캠페인과 회원들의 조직적인 활동을 통해서 제도를 수면 위로 끌어올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참여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참여하는 일입니다. 몇몇 저명 인사들의 활동이 아니라 달리트 스스로가 자신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직접 참여해야 합니다. 10년 정도 활동이 계속되면서 몇몇 달리트 마을에 변화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달리트 가운데 무사하라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쥐를 먹는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그만큼 천민 취급을 받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사회의 금기를 깨기 시작한 겁니다. 차별에 맞서 자신들의 얘기를 당당하게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의 상황을 스스로 바꾸고 싶어한 거죠. 벨와이의 오비시 마을엔 지난해 마을 회관이 새로 생겼습니다. 원래 상층 카스트 마을에 회관이 하나 있었는데 벨와이 이장은 달리트나 오비시 사람들이 회관을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상층 카스트 사람들이 마을 회관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니까 무사하르 사람들이 지방 정부에 새 회관을 지어달라고 건의하기 시작했죠. 그 여파로 나중엔 옆마을 오비시 사람들도 함께 건의를 했어요. 자, 이곳이 새로 만든 마을 회관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함께 노력해서 만든 거죠. 꿈이 현실로 된 겁니다. 이곳에서 결혼식도 하고 마을에 문제가 있을 때 함께 모여서 회의도 합니다. 회관 근처에는 학교도 새로 지어지고 있습니다. 상층 카스트의 텃세 때문에 자식을 학교에 보내지 못했던 무사하르 사람들이 지방정부에 학교를 만들어 달라고 건의했던 겁니다. 그러자 이번엔 오비시 사람들이 학교 지을 땅을 제공했습니다. 한 달 뒤 공사가 끝나면 달리트 아이들과 오비시 아이들이 이곳에서 수업을 받게 됩니다. 마을 사람들이 정말 많이 노력했습니다. 오비시 마을 사람들도 자기 땅을 조금씩 내놨어요. 그래서 학교를 지을 수 있게 됐죠. 이렇게 같은 목적을 갖고 힘을 모으는 과정에서 달리트 사람들과 오비시 사람들의 긴장 관계도 조금씩 허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달리트가 물을 마신 곳에서는 오비시 사람들이 물도 마시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 전 우물 문제로 오비시와 무사하르 사람들 사이에 좋지 않은 일이 있기는 했지만 모든 오비시가 그러는 건 아니에요. 10년 전 활동을 시작할 때만 해도 달리트들은 저에게 당신은 크샤트리아다, 달리트가 아니다 그러면서 연대가 이루어질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연대는 이런 겁니다. 진취적인 달리트, 진취적인 상층 카스트, 진취적인 여성들, 그리고 진취적인 오비시들의 연대입니다. 이들이 함께 활동하면 언젠가는 카스트 제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세계의 지붕 히말라야를 이고 있는 나라 네팔. 네팔의 수도 카트만두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찾아온 관광객들로 북적입니다. 여름 휴가철은 1년 중 가장 붐비는 시기입니다. 인도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네팔 역시 인구의 80%가 힌두교도입니다. 카스트의 신분 질서는 네팔에서도 뿌리 깊게 남아 있습니다. 달리트는 네팔에서도 가장 소외받는 계층입니다. 카트만두 변두리의 이 조그만 마을엔 15가구의 달리트들이 모여 살고 있습니다. 올해 26살인 판파는 5년 전 이 마을로 시집을 왔습니다. 부엌 하나가 딸린 허름한 집에서 남편과 두 아이를 두고 살고 있습니다. 남편은 철공소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논밭에 나가 품삯을 벌어옵니다. 둘이 벌어도 먹고 사는데 충분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없으면 없는 대로 지냅니다. 일이 없을 땐 배가 고파도 참고 살죠. 네팔의 달리트는 전체 인구의 20%나 됩니다. 이들 대부분이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극빈곤층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주는 도움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부가 주는 혜택은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마을에 공동우물이 하나 있기는 하지만 그것도 한 달에 30루피씩 사용료를 내야 해요. 아이들을 위해 정부가 뭔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아프거나 먹을 게 없을 때 정말 도움이 필요합니다. 판파의 남편 수랏 씨는 카트만두 시내의 한 철공소에서 쇠를 두드려 연장을 만드는 일을 합니다. 수랏 씨의 아버지와 할아버지도 같은 일을 했고 그의 동생도 연장을 만들어 생활합니다. 8살인가 9살 때부터 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아버지한테서 일을 배웠죠. 일은 괜찮은데 먹고 살기엔 부족합니다. 직업을 바꾸고 싶지만 다른 건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제 동생과 함께 이 작업장을 빌려서 일하고 있습니다. 작업장 주인에게 한 달에 1,200루피를 냅니다. 전기요금과 수도요금을 합하면 1,500루피를 내야 하죠. 얼마를 버는지는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충분하지 않아요. 지금 만들고 있는 건 프라이팬입니다. 한 개에 60에서 70루피를 받고 팔죠. 12개를 만들면 직접 팔러 다니는데 요즘은 몸이 아파서 하루에 3개 이상 만들기도 힘들어요. 예전 같지 않죠. 카트만두 근교의 한 농촌 마을. 마을의 한 집에서 드라마 촬영이 한창입니다. 드라마의 제목은 차별받는 사람이라는 뜻의 네팔어 단란입니다. 한 상층 계급 청년이 달리트 처녀와 결혼을 하다 생긴 실제 사건을 드라마로 재구성하는 겁니다. 오늘 촬영하는 부분은
상층 계급 사람들이 이 청년을 마을에서 쫓아내려는 장면입니다. 제작진은 이 드라마를 통해 달리트가 처한 현실을 고발할 계획입니다. 달리트가 처해 있는 현실을 보여주고 어떻게 문제를 개선해야 하는지를 시청자들과 함께 고민하고자 합니다. 네팔의 왕정이 계속된 지난 50년 동안 정부는 달리트 문제에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달리트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프로그램을 통해 보여주고 정부의 관심을 이끌어내려고 합니다. 카트만두의 언론인들로 구성된 이 미디어 단체는 소외된 달리트의 목소리를 네팔 사회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드라마 달란이 기획된 것도 바로 이 단체입니다. 지난 2000년 단체가 결성된 이후 지금까지 200여 명의 달리트 언론인을 양성했고 그들을 통해 달리트들의 권익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과거부터 이어진 구조적인 소외 때문에 달리트들은 빈곤층 중에서도 최극빈층으로 전락했습니다. 달리트는 네팔 전체 인구의 20%나 됩니다. 그런데도 이들의 대변인은 사회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론인으로서 달리트의 입장에 서기로 했습니다. 달리트의 권익을 옹호하고 달리트와 다른 계층 모두를 아우르는 강력한 도구가 되기 위해 활동을 시작한 겁니다. 이 단체가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매체는 라디오입니다. 라디오는 네팔에서 가장 대중적이고 영향력이 큰 매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난 4년 동안 달리트의 목소리를 담은 프로그램을 직접 제작해 네팔 전역에 방송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의 진행 역시 달리트 출신의 젊은 방송인이 맡고 있습니다. 올해는 네팔에 민주정부가 세워질지 왕정이 계속될지 결정되는 중요한 해입니다. 11월에 이를 결정할 재헌의회가 구성됩니다. 오늘 프로그램에서는 새로 구성되는 의회에 달리트가 어떻게 참여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를 해봤습니다. 또 달리트에 대한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 저 같은 젊은이들이 얼마나 할 일이 많은지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벨와 무사하르 마을에 오랜만에 날씨가 맑게 겠습니다. 마을 중앙에 있는 나무 그늘 아래 무사하르 사람들이 모여 앉았습니다. 그동안 비 오는 날이 많아서 잠시 쉬었던 힌두 글자 공부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학교가 뭔지도 모르고 살아온 어른들, 지척에 학교를 두고도 다니지 못했던 아이들, 모두가 교육에 목말랐던 이들입니다. 그래서 인권단체 활동가들을 선생님으로 모셔다 마을에 공부방을 열었습니다. 돼지 아빠 게로 씨도 한자리를 차지하고 앉았습니다. 한자 한자 알아가는 재미가 커지는 만큼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도 커집니다. 편지를 쓰고 읽을 수 있기 위해서 글자를 배우고 있어요. 또 서명을 어떻게 하는지도 알아야 하고요. 숫자도 배울 겁니다. 내가 얼마나 일을 했고 얼마나 돈을 받아야 하는지 계산할 줄 알아야 해요. 이제 자기 이름을 직접 쓸 수 있게 된 게로 씨. 앞으로 글을 몰라서 임금을 뜯기는 일은 없을 겁니다.
फिर से तेजी से बोलिए। ये हमारा नाम है गारू, गारू मुसहर। 그를 다 깨치고 나면 무사하르 사람들은 어떻게 변해 있을까요? 아마도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할 겁니다. 오랜 침묵에서 벗어나 당당하게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달리트에 대한 사회의 차별과 금기에 맞서는 꿈. 그래서 열심히 일한 만큼 돈을 벌고 연못에서 마음껏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꿈. 자신들의 땅에서 곡식을 거두어 가족과 가축을 굶주림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런 꿈들 말입니다. 그 꿈이 이루어질 때 버림받은 사람이라는 이름은 사라지게 될 겁니다.